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돌봄의 손길이 요구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적 보험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죠. 이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기요양 등급은 노인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노인성 질환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면 등급 신청과 취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그 노인성 질환이라는 것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적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질병이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질병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신청 절차나 기본적인 개념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클릭해서 시청을 먼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마지막에 등급 신청 전에 꼭 참고하셔야 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런데 노인성 질병인지 아닌지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냥 케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모두 등급을 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일단 장기요양보험이라는 사회적 보험은 말 그대로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께 혜택과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보험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안에 포함이 돼서 매달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이라는 연령대에 특화된 보험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으로 어르신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노인성 질병이 아닌 다른 이유로 어르신이 불편한 것인지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이 어르신에게 등급을 부여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등급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을 하셔서 몸이 좀 불편하다거나 낙상 경험이 있어서 허리를 수술하신 이력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거나 지금 말씀드린 경우들은 모두 노인성 질병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르신이나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예시들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등급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실제로 등급을 받으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신청을 해보고 결과까지 받아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노인성 질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파킨슨이나 치매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르신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두 질병 모두 발병 초기에는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은 케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의사로부터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진단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은 사실상 거의 100% 가능합니다. 최근 공단에서 등급을 주는 것에 있어서 물론 상당히 빡빡하게 내주기는 합니다. 재정 문제이겠죠.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직접 만나보고 평가하는 인정조사에서 어르신께 서비스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등급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자, 하지만 등급을 받는 것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수개월 뒤에 다시 재신청을 하면 등급을 받으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노인성 질병을 진단받으셨는지 아니면 기타 그냥 다른 질병으로 불편한 건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미만이지만 장기요양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노인성 질병의 범주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 64세라고 하더라도 65세가 안 되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노인성 질병의 범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명과 질병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안에 해당되는 질병이어야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넓은 범주로 치매라고 불리는 질병들이 있고요. 여기는 뇌졸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뇌졸중 안에는 용어 안에 뇌출혈과 뇌경색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간혹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릴게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그 주변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조직으로 가는 피가 전달되지 못하니까 그 해당 조직이 손상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인 파킨슨병이 있네요. 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파킨슨병은 뇌간이라는 곳 중앙에 존재하는 뇌흑질에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되면서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 게 바로 파킨슨병인데요. 자, 파킨슨병의 대표적 증상이 손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울고 자세가 불안정해서 낙상의 위험이 아주 높아집니다. 보통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지는 않지만 서서히 근력도 빠지고 기능도 저하가 돼서 스스로 걷기도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파킨슨병과 2차성 파킨슨증이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다르게 분류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파킨슨병의 사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발병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가 모두 파킨슨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여기 진전이라는 것은 상세불명의 떨림을 말하는 겁니다. 상세불명이란 증상은 확실하게 있는데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기 G12, 13, 35번 이 코드들은요, 얼마 전에 노인성 질병의 인정 범위에 추가가 된 것들입니다.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자, 이것은 루게릭병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위축 측삭 경화증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G35번.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은요, 바로 올해부터 노인성 질병에 포함이 돼서 만 65세 미만인 사람 중에 이 질병 코드로 진단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가되는 소식은요, 바로 이 노인성 질병의 인정 범위에 하반신 마비와 사지 마비를 추가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기사 잠깐 보면요, 건보공단 하반신 마비, 사지 마비도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추진. 최근 건보공단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확대를 위한 인정 범위 연구 용역 과제 제안 요청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미 올해부터 노인성 질병에 추가된 이 세 개와 하반신 마비와 사지 마비도 함께 노인성 질병에 넣기 위한 연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다른 질병과 다르게 하반신 및 사지 마비는 노인이 되면서 자연히 발생하는 퇴행성보다는 사고에 의한 비율이 높아서 일단 배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연구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반신 마비와 사지 마비 질병을
노인성 질병의 범주에 넣기 위한 작업인 거죠. 이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2014년도에 배제된 질병에 대해서 다시 연구 용역비를 들여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 65세 미만의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를 앓고 있는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려고 고민하시는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우리 부모님이 치매기가 있다든지 신경과를 다니시면서 약을 타 드신다든지 이런 두리뭉실한 정보만 가지고 장기요양 등급을 섣불리 신청하시기보다는 바로 오늘 설명드린 노인성 질병 안에 어르신이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서 해당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치매 증상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진단을 먼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 등급 신청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등급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어르신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말이죠. 신청을 일단 한번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이후에 다시 재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게 되는 거죠. 요즘 장기요양 등급을 더더욱 내주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고려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은요, 노인성 질병의 증상이 확실하다면 우선적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